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금 현재는 개인만이 매수세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사자세입니다. 지금 개인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사자세였는데 지금 다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기관만이 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펜오션, 대한해운, HMM 같은 해운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또 기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어제 기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 자리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렇죠. 네. 어제 자동차 관련주 이제부터 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기아 수급 들어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또 SK하이닉스,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실적이 오늘도 수급에서는 키포인트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 동향 짧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원익 IPS와 PSK가 만났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또 우리 송동현 대표님께서 대기업 현직 출신이시잖아요. 반도체 기업에. 맞습니다. 네, 현직 출신으로서 네. 이런 종목들을 더 쏙쏙 그 내부 사정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송동현 대표님께서는 원익 IPS와 PSK 중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네, 오늘의 승자는요. 네, 네. 원익 IPS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네요. 그렇죠. 원익 그룹이 거의 뭐 대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삼성전자와 거의 붙어 있는 협력적인 관계라 보시면 되는데 이 원익 IPS라는 회사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드는 일단 회사입니다. 일단 PCVD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ALD라든지 뭐 디퓨전 서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각종 장비를 만드는데 특히 이 PCVD 관련된 장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PCVD, 이게 CVD라는 것은 사실 이제 증착 장비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P는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제 증착을 하는 이제 장비를 의미합니다. 근데 PCVD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공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증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속 그 공정을 조절을 해가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필요한 그런 그 장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PCVD를 만드는 그 장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드라이 에처라고 해서 이제 증착 말고 이제 식각에서도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 에처는 건식 방식으로 이제 그 식각을 하는 거예요. 식각은 약간의 어떤 반도체 회로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제거를 해주는 것을 식각이라 부르는데 이 드라이 에처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LTPS 퍼네이스라고 해서 LTPS라는 것은 이제 로우 템퍼처 폴리실리콘, 이 실리콘을 일정하게 배열을 해서 전기를 쏴줘야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에서 거의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다 만드는 기업이 원익 IPS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분기부터 평택 상공장과 관련된 매출이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부품 쪽이 조금 공급난이 지속이 되면서 일단 공급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3분기부터는 좋아질 예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평택 지금 삼성전자가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택 상공장과 관련된 매출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나 고객사 점유율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관련된 장비, 특히 이 식각 쪽의 장비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투자비에서 거의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당연히 원익 IPS 같은 기업들의 점유율이 투자가 늘어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죠.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실적 컨센서스는 상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기업인데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원익 IPS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력도 뛰어나고 또 3분기부터의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원익 IPS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한번 차트 보시면은 사실 원익 IPS가 뭐 그렇게 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1분기. 근데 이제
이 라인 때부터 뭔가 이제 변화가 좀 시작되죠. 거래 대금이 급하게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좀 전환시키는 양봉이 출현을 했고 그 이후로 조금 가격 조정이 오고 시장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약간 가격 조정이 왔다가 오늘 다시 시장이 좀 괜찮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도 이 단기 정고점을 넘는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벗겨내는 양봉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외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좋아 보이고 기술적 위치 자체도 이격이 없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 45,000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원익 IPS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 파이트! 네, HLB와 파미셀이 만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네요. 네, 뭐 오늘은 사실 뭐 해운주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또 수급파에서는 또 새로운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눈여겨보지 않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준비를 했고요. HLB도 흐름이 양호한 상황인데, 근데 파미셀도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좀 더 매력이 있는 종목을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지금 파미셀이 승자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승자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역시나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 하는 파미셀의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뭐 보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네, 네, 힌트를 어느 정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파미셀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야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사업과 케미칼 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RNA 치료제가 대세거든요. 저는 뭐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을 많이 강조를 예전에 해드린 맞아요. 적이 있는데 네. 이 파미셀은 뉴클레오시드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고 ST팜도 물론 뉴클레오시드도 있지만 뉴클레오타이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뉴클레오시드가 10개를 조합하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클레오시드나 타이드나 뭐 비슷한데요. 파미셀은 뉴클레오시드가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 역대급 매출이 나와줬습니다. 1분기에 매출이 174억, 전년 동기 대비 43%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약 49억, 전년 대비 250% 늘어나면서 1분기 역대급 매출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뉴클레오시드가 올라가고 있다,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증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당연히 향후의 미래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RNA 치료제는 만성질환 쪽에서 원래는 이제 희귀 질환에만 좀 쓰이다가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서 만성질환 치료제 쪽으로도 RNA 치료제가 급격하게 이제 mRNA 보셨잖아요. 코로나19 백신으로도 활용 많이 됐던. 근데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이 RNA 치료제는 만성질환 쪽에서의 향후에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클레오시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RNA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즉 이제 뉴클레오시드가 계속 증설이 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파미셀도 한번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파미셀이고요. 그러면 추세 전환을 해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네. 파미셀도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이격이 없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약하지만 이렇다는 것은 뭔가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자리에서 좀 순거래 대금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단기 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외인,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기관이 특히 좀 심상치가 않은 것이 계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자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파미셀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권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 1차 목표가 14,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파미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요? 오늘
또 힌트가 좀 잠깐 지나갔어요. 힌트요? 예.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을 처음이요? 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좋아지고 있다. 자동차네요. 그걸 미리 얘기하면 안 되시죠. 아,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일단 자동차 섹터의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송동현 대표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SL입니다. 오늘 저희 매일경제TV에서 SL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사실.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저평가된 기업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SL이라는 기업은 워낙 역사가 깊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부분들에서 밀리지 않는 거기다 저평가된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동차 연구원에서도 또 일을 그러니까요. 제가 했거든요. 듣기로 자동차 회사 연구원 쪽으로도 일을 하셨다고. 그렇죠. 예. 역시 제가 별명을 매경의 송중기라고 지어드렸는데 송중기 역시 매경의 브레인다우십니다. 아유, 제가 별명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거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연구원으로서 네. 봤을 때 SL이 왜 매력적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 대구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또 대구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여기 경쟁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SL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전조등 헤드램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샤시라든지 이런 부품들도 생산을 하는데요. 고객사도 현차, 뭐 기아차, 뭐 GM, 포드 다양합니다. 고객사를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라든지 그다음에 AVM이라고 하죠. 어라운드 뷰라든지 그다음에 HUD 이 전방 표시 장치, 그다음에 이제 CPD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 포트의 이제 도어 개폐 장치 이 등등을 만드는 이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지금 조금 안 좋은 게 GM향 물량들이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GM향 물량들이 좀 공급이 안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근데 22년도부터 올해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램프가 제가 유명하다 했는데 네. 고객사들의 LED 헤드램프 적용에 차종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도 큰 지금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금 공급단에 문제가 생긴 거지 수요단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서 자동차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SL에 채택되는 그 헤드램프가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될 걸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BMS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해서 현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매출은 얼마 안 나오고 있지만은 향후에 대세가 되는 흐름이 바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BMS 시스템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PBR도 지금 0.8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데 PBR이 0.8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SL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오늘 지금 좀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해도 되죠.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렇죠. 차트도 보시면 현재 흐름 자체가 역시나 이격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이제 막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이제 흐름이고, 그리고 오늘 자리가 단기 고점을 벗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수급을 보시면은 거래 대금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단기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SL은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